알파벳도 모르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해리포터를 읽기까지. 영어 그림책의 기적, 전은주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아는 단어가 없는데 이 책 정말 읽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 영어 그림책을 한 권 읽어주세요. 정말 책만 봐도 영어 실력이 생길까? 불안할 때 영어 그림책을 또 한 권 읽어주세요. 파닉스도 안 했는데 또 한 권 읽습니다. 엄마 발음이 엉망인데 괜찮을까? 또 한 권 읽습니다.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애 영어는 왜 저 모양이지? 우울할 때 한 권 더 읽어주세요. 그렇게 자꾸 읽는 동안 아이의 영어 실력이 쌓이고 심지어 엄마의 발음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정답을 얻은 다음에 읽어주려고 고민만 하다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자리랍니다. 엄마의 화병만 깊어지죠. 아이에게 완벽한 영어 공부 환경을 제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일단 계속 뭔가라도 하는 겁니다. 일단 해보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페이스북 본사에 걸려있는 말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경구이기도 합니다. 영어 그림책 읽기 초창기에는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아이가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재밌게 듣는 것 같았는데도 막상 이 단어 뜻 아니? 물어보면 정말 기본적인 단어도 몰라 엄마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마음이 확 흔들립니다. 게으른 엄마가 데리고 있다 아이를 망치느니 학원을 보내야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계속 그림책 읽기를 병행하면 됩니다.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면서 혹은 아직 놀아야 하는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냐 싶으면 실컷 놀게 하면서 다만 그림책 읽기만 계속 병행해주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시너지 효과 100%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림책과 함께하면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꽃봉이 6살 때 그때의 제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분들 고민 중에 하나가 문법이나 이런 것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네. 근데 보면 문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영어 책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가 고, 가다, 웬트, 갔다 뜻은 알지만 그게 과거형인지 모르는 과거라는 거잖아요. 개념 없이 그냥 두 개의 단어인 줄 아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의미는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구슬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날 과거형이라는 개념이 얘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고 웬트의 관계가 다른 것도 다 뒤에 ed가 붙는구나. 규칙 변형으로 가서 애들이 영어 처음 배우고 과거형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웬트를 다 알던 애들이 갑자기 고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에서 과거형이 될 때는 ed가 붙더라. 그래서 고드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겨도 금방 웬트로 가죠.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구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걸 꿰어서 목걸이 만들고 반지 만들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하는 시기가 있지만 그 전에 최대한 많이 읽어주면 도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요. 아, 그래요? 빨라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원 레벨 테스트 할 때 시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학원 레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엄마표로 계속 가는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문법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책 양껏 읽었다면? 네. 오히려 문법을 시작해서 그림책이나 영어책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것보다 문법
답에 억눌림 없이 네. 책을 많이 읽어서 한마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have가 들어가는지 had가 들어가는지를 애가 문법을 따져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대사 아세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당근이 들었다고 대답한 것인데 왜 홍시가 홍시냐고 들었냐고 물으신다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여기에 당연히 have been이 들어가는데 왜 have been이냐고 물어보면 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네. 그게 맞다. 이 상태가 그 집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엄마표로 혹은 그림책으로 영어를 배운 아이들은 한 95%까지는 2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읽어줘라. 그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막 네. 엄마들이 뭐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하나요? 계속 읽어줘라. 네. 뭐 아웃풋이 안 나와도 계속 읽어줘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읽어주란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키포인트는 애가 읽을 수 있어도 읽어주라는 건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전은주 작가님은 아이들 몇 살까지 읽어주셨어요? 영어 그림책이든 그림책. 우리말 그림책은 지금도 읽어주고요. 고등학교 어. 2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도 읽어주고요. 네.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싶은 책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책은 지금도 밥 먹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이 책 너무 좋아. 너 밥 먹고 있어. 엄마 읽어줄게. 이러고 읽어주고요. 아이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혹은 영어 공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던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어가 엄마 영어를 초월하는데 금방이군요. 너무 금방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애가 제 발음을 비웃는 단계였어요. 보이즈 앤 걸스 그러면 남자애랑 갈매기랑 뭘 하는데 알아? 이러죠. 근데 그 단계가 또 지나면 아이가 그것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무슨 단어를 하려고 했는지 다 알잖아요. 문맥상으로. 그쵸. 그러니까 엄마 발음 놀려 먹는 건 스탑하고 엄마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도 또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기는 어떤 때이냐면 이것도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인데요. 네. 책 제목을 말씀을 우리말 해주세요. 책으로는 우리말 제목은 왕짜증 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영어 제목이 One of Those Days거든요. One of Those Days는 수거예요. 운수 나쁜 날. 이런 날인데 그런데 운수 나쁘다는 뜻이 하나도 없이 One of Those Days. 그렇고 그런 날들 가운데 하루인 거잖아요. 네네.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왕짜증 나는 날은 그날이 특별하게 짜증나는 날이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one of those days. 그런 날들 가운데 하나라는 게 엄마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반드시 매일매일 행복해지고 그중에 하루 왕짜증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운 없고 슬픈 날이 기본 날이야. 디폴트 값이야 그게. 그런데 가끔씩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냐. 네. 이건 인생을 시니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준치를 어디에 두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불행해가 아니고 네네. 오늘도 행복한 일은 없었어. 뭐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엄마는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왕짜증 나는 날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one of those days가 되는 게 엄마는 굉장히 이 제목이 오늘 엄마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대화를 하죠. 네. 이런 차원에서는 영어 그림책을 지금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살짝 네. 보여주셨는데 오역 네. 수준으로 약간 번역이 네. 왜곡돼가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영어 그림책을 읽다 보면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영어 공부는 고3 혹은 취업이 끝나는 순간에 놓쳐. 영어를 손을 놓잖아요. 네네. 그런 영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영어 그림책을 읽다 보면 오역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런 부분들. 네. 이 One of Those Days가 운수 없는 날을 쭉 그려놓은 책인데 네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오역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네. 사실은 제가 영어 그림책의 기적으로 강연을 다닐 때 이 책 소개를 되게 많이 해드려요. 이 책 소개를 하는 이유는 오역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해석을 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오역이 완전히 틀린 오역도 한 문장 있기는 한데 네. 그것보다 엄마가 해석을 해줘서 실수가 생기는 오역이 더 많거든요. 이 책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big day, kinda disappointing day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그림을 보면 아이 생일날이에요. 해피 버스데이라고 뒤에 써붙여 있고 네. 아이 생일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팬티를 선물해 준 거예요. 어. 아이가 실망했어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팬티는 우리 엄마가 그냥 사줄 건데 생일날. 생일날 뭔 팬티야. 그래서 영어는 big day, kinda disappointing day. 중요한 날이고 좋은 날인데 실망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석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우리말 버전에는 네, 우리말 버전에는 생일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팬티를 선물해 주시면 고마워도 짜증이 나요. 라고 돼 있어요. 엄청 기대했는데 팬티 한 장 달랑 받았을 때는 고마워도 짜증이 나요. 영어 표현에는 고마워도 짜증이 나요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없죠. 그냥 big day, kinda disappointing day. 중요한 날이고 좋은 멋진 날인데 실망한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고맙지만 짜증이 나요라는 너무 설명이 느낌이 붙은 거- 다른데요. 그런데 너무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할머니가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물을 줬을 때 저도 아이한테 그런 거 하거든요. 고맙다고 해. 고맙다고 해. 엄마가 나중에 딴 거 사줄게. 사줄게. 고맙다고 해.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도 가르치고 싶고 하지만 얘가 그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 이런 마음이 해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오바인 거죠. 네. 그 오바가 이 책에 전체적으로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can't afford it day예요. 뭐뭐 할 여력이 없는 날. 뭐뭐 할 금전적인 여력이나 신체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없는 날. 그림은 한 남자아이는 아이스크림을 3스쿱을 먹고 있고 네. 여자아이는 한 스쿱만 사고 있어요. 네, 주문을 사고 하고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3개 먹을 동안 나는 1개밖에 먹을 수 없는 날인데 해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자친구가 사주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맛있지만 좀 찜찜해요. 라고 돼 있어요. 음식은 여자친구가 사주는 음식은 얻어먹으면 안 된다. 돈은 남자가 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해석을 제가 한글책을 먼저 봤거든요. 아. 한글책을 먼저 보고 나서 영어책을 보는데 Can't afford it day라는 거를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단순히 친구는 3스쿱 먹을 동안 나는 1스쿱밖에 먹을 수 없는 날이라고 해석하지 않았고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내가 오늘 한턱을 내는 날인데 나는 4스쿱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둘, 나 둘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저 친구가 눈치도 없이 3개를 시켜서 나는 1개밖에 먹을 수 없는 날이라고 복잡하게 해석을 제 머릿속에서 했었어요. 그 이유는 한글 버전에서 누가 누구를 사준다는 관계인 걸 먼저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단순하게 can't afford it day. 아, 돈이 없는 날이구나. 친구는 3숟가락 먹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먹는구나 일 텐데 사준다는 관계를 한번 보고 났더니 내가 저 친구를 사줘야 되는데 저 친구가 눈치 없이 3개를 먹는 먹어서. 바람에 나는 1개밖에 먹을 수 없는 속상한 날이구나. 이게 엄마가 해석을 해주면 이런 식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선입견은 상황의 선입견도 줄 수 있고 가치관의 선입견을 줄 수도 있죠. 네네. 남자가 여자한테 얻어먹으면 찝찝하지. 찝찝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가 해석해 주지 말아라. 엄마가 해석을 그렇게 잘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네. 1대1 문장으로 영어 한 문장, 우리말 한 문장 이렇게 해석해 주면 해석을 해줄 능력도 없고 네. 해줘도 잘못된 오역이거나 혹은 이렇게 나의 가치관, 나의 편견이 아이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례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해석과 관련해서 어머님들이 네.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해석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요? 그냥 읽어줘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영어 그림책 읽을 때 해석해줘야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육아와 교육에 관련된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속된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경우마다 다릅니다.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못 넘어가는 아이도 있고요. 전체 흐름이 중요하지 중간에 누가 설명해주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으니 아이의 성격과 상황,
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정답이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하고 이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줄씩 해석을 해주면 일단 아이가 영어를 듣지 않습니다. 왜 머리 아프게 모르는 말을 듣고 있겠어요. 잠깐만 참으면 엄마가 우리말로 이야기해 주는데 말이죠. 용케 영어도 듣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해석하는 버릇이 생기기 쉽습니다. 영어를 보면 우리말로 해석하고 우리말을 먼저 생각한 다음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는 거 우리 어른들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일찍부터 영어를 접하게 하는 건 아니었던가요?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는 한 줄 한 줄 해석해줄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대신 해석은 해주지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배경 설명도 해주고요.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 아이는 수줍음을 많이 타나 봐.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친구가 인사하러 왔는데 소파 뒤에 숨어있네. 이런 식으로 설명인 듯 아닌 듯 설명을 해주죠. 해당 단어가 나올 때는 손으로 그림을 짚어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게 짜증나서 영어의 흥미를 잃어버릴까봐 다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급적 참습니다. 모르는 말이 나오더라도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그림에서 힌트를 얻어가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추론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책을 무조건 추론해봐라 하면 안 되니까 아이에게 책이 너무 어려운지 체크를 합니다. 보통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나오면 그 책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읽을 만한 책인데도 아이가 뜻을 물어오면 눈치껏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석해주는가도 케바케입니다. 결국 내 아이와 가장 잘 맞는 우리 집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영어는 영어로 해석해 줘야 한다는 게 엄마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애가 저보고 에어플레인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에어플레인을 하늘을 나르는 철물 구조의 어떤 기계란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영어로 해주겠어요. 그냥 비행기야 이렇게 해주면 될 건데 네. 영어로 해주래잖아요. 근데 에어플레인을 에어플레인이라고 하지 뭐라고 한단 말인가. 그니까. Can you see something in the sky? That's not a bird but can fly. 뭐. Oh my god! 지금은 영어 그림책 읽은 짬밥으로 요만큼이라도 설명하지 그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부 하고 하늘을 나는 신용을 했어요. 네. 그냥 비행기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어떤 상황을 모를 때는 그림 읽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스크림 사 먹네. 근데 얘는 3개 먹고 얘는 1개 먹는다. 얘 속상하겠다. 그래서 one of those days구나. 근데 왜 속상하지? 1개만 먹을 수도 있는데 많이 먹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1개만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네. 해주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한 문장 읽고 can't afford it day. afford는 뭐뭐 할 여력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can't afford it day는 내가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날. 돈을 지불하기엔 돈이 모자라는 날이야. 이렇게 해석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해 줬다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역을 하거나 편견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영어를 안 듣죠. 그쵸. 잠시 후 우리말이 나올 건데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안 봐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 건
자막이어서 영어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영어 리스닝의 분량이 적은가요? 아니요, 많아요. 영화도 많이 보고 요새는 미드도 얼마나 많이 보는데. 미드를 본다고 미드 대사가 우리 귀에 들리던가요? 자막을 보죠. 우린 자막을 받는걸요. 맞아요. 애들도 똑같죠. 엄마가 해석해주면 요 잠깐 10초 참으면 우리말 해석이 나오는데 네. 왜 그 영어를 듣겠어요? 그니까요. 그런데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언제요? 상황들이 있냐면 특히 그림책의 경우에 그림과 문장이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날 저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하지만 그 무대에 올라 있는 아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울상을 짓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얘기를 해줘야죠. 얘가 말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얘 표정 보니까 행복하지 않구나. 특히나 앤서니 브라운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네. 앤서니 브라운 영어 그림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림과 문장이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포하는 의미가 큰 그런 네. 그림책이죠.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 자체가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은 그림과 글자 사이에 있는 간극을 독자의 상상력으로 메꿀 때 그 상상력의 크기만큼 그림책에 재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작가라서 네네. 우리 생각에는 우리말 책으로 앤서니 브라운 책이 너무 좋으니까 영어 그림책도 읽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은 짧지만 문장을 다 이해하는 아이가 보아야 즐거울 수 있는 책인 거죠. 엄마가 아이의 독서와 영어에 신경을 쓴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하루에 30분 듣고 30분 읽고 30분 뭐 딴 거를 하고 이런 시간 체크를 하는 거라기보다 네. 얘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얘한테 어느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내용을 보고 이쪽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해석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특히 DVD 볼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영어를 몰라도 영어 실력 자체는 낮아도 아이가 견딜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요. 네. 왜냐하면 그림 보고 이러면서. 그런데 DVD는 참 아쉽게도 아이가 영유아용 DVD를 저게 내 영어 실력이라고 해서 그 영유아용 DVD를 보고 있진 않는다는 거예요. 7살쯤 된 아이가 까이유 영어 절대로 쉽지 않은데 어렵잖아요. 영어는 어려운데 내용은 아이들이 노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초등 저학년 애들한테도 까이유를 보여주기도 해요. 초등 저학년이 까이유 보면 너무 모범적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건전한 대화가 나오는 그런 DVD 싫어하고 흥미 위주의 재밌는 거. 네. 특히나 동영상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의 동영상 연령은 우리말 연령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령이 언어 연령이 있고 정서 연령이 있는데 동영상 연령은 이 시지각을 받아들이는 연령은 너무너무 높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우리말을 잘 모르는 5~6살짜리 애들도 1박 2일 보면서 웃잖아요. 런닝맨 보면서 웃고. 그 과정을 다 이해를 못해도 그거 자체가 웃긴 거면 얘의 동영상 인지 연령은 그만큼 높은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정말 애기 것 같은 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동영상은 정말 엄마가 관리를 잘해줘요.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더 리를 하우스를 쓴 유명한 작가 버지니아 리버튼이 그림책 작가가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만화만 좋아하는 아들들의 관심을 책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맞춤 그림책을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아휴, 오죽 만화책을 좋아했으면 말이죠. 제가 강연을 가도 빠지지 않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만화만 봐요. 학습 만화는 괜찮을까요? 랍니다. 만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지만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봐야겠다면 영어 만화책 보라고 하세요. 꽃봉이는 실제로 만화책의 덕을 많이 봤어요. 특히 말하기에서 말이죠. 영어 만화책은 실제 말하듯이 쓰여 있고 흥이 나면 자기가 주인공처럼 대사를 외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영어 만화책을 읽혀도 되는가 이런 고민도 어머님들이 학습 만화 우리말 그림책처럼 똑같이 네.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웰컴 투 그림책 육아 책으로 우리말 그림책 강연 다니면 정말 100% 나오는 질문이 네. 학습 만화만 보려고 해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대답을 해요. 학습 만화 보는 거 나쁘지 않다. 학습 만화만 보는 게 나쁘다. 그리고 학습 만화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적인 효과를 아주 많이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천자문 가르치는 만화의 대사의 대부분은 의성어다. 큐, 캬, 티용 이런 대사가 80%고 한자는 몇 개 안 나온다. 과학 상식도 아주 간단한 과학 상식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 책 한 권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학습적인 효과가 없다. 다만 정신적인 위안을 줄 뿐이다. 뭔가 하나라도 머리에 남겠지. 근데 이거랑 똑같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습 만화만 보는 경우에는 아이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영어 만화로 약간 대치를 시켜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 영어 만화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영어 만화는 두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어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게 철저하게 입말체이기 때문에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이게 주어 수어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문장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만화에서 어쩔시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있으면 이 어쩔시고는 사실 외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급 어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 영어 만화책에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요거를 넘어서고 났을 때 두 번째 산은 대부분의 만화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읽지 못해요. 아. 어느 순간부터는 애들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를 더 잘 읽기 때문에 그거 싫어하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요 두 산을 넘고 나면 영어 만화책은 사실은 학습 만화가 거의 없어요. 학습 만화가 없고 어떤 상황을 드라마로 보여주는 만화, 전통적인 의미의 만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러티브의 즐거움, 서사의 즐거움에 빨리 눈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입말 표현들이 들어있잖아요. 구어체 표현들이. 그러네요. 영어에 굉장히 효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학습 만화는 사실 이게 되게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네. 의미에서 네. 안 걱정을 읽었으면 하시죠. 하는데 그리고 그걸로 독서 시간을 다 채우니까 그쵸. 딴 책을 읽을 틈이 없어지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점인데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영어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읽기 능력을 키워주는 영어 만화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만화 시리즈들은 대문자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소문자랑 같이 되어 있는데 툰북이 저희 집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시리즈였어요. 이 툰북 시리즈는 네. 레벨별로 나와 있어서 런투리드나 이런 식의 리더스 북이랑 똑같은 레벨로 만화책이 읽기 연습용 책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엄마가 손품을 좀 파셔야죠. 아마존도 좀 뒤져보셔야 되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영어 만화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지금 영미권의 추세 중에 하나가 그래픽 노블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엘데포나 아니면 드라마, 스마일 이런 그 청소년 문학물이 만화로 좋게 나오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 한 4, 5, 6학년 정도에 아주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거가 영어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읽어도 된다가 아니라 네. 영어 만화책 중에 좋은 영어 만화책이 아주 많다라는 거고요. 저희 집 꽃봉이 같은 경우는 한참 책을 많이 읽어대던 시절에 가필드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가필드요? 네, 가필드를 보면서 꽃봉이가 알고 있는 영어 수거의 거의 모든 표현은 가필드에서 배운 거예요. 진짜요? 네, 거기에는 수준 높은 생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웃기니까 웃기고 상황이 딱 눈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아주 거듭거듭 많이 보았거든요. 반복해서 지금도, 읽으니까. 네, 지금도 화장실에서는 가필드 보는 것 같아요. 네. 중학생 된 지금. 그 영어 만화책 요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학습 만화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준다고 하면 다들 그러십니다. 어머, 꽃님의매님은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아휴, 제 별명이요. 얼굴 표정으로 의사 전달한다고 얼글리시. 말할 때 동사 전치사는 찾을 길 없고 명사만 있다고 명사 영어라고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 중에는 영어를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꽃님이의 첫 영어 그림책으로 최고 베스트셀러라기에 더 베리 헝그리 캐터필라를 샀던 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도 그림책쯤은 읽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제목부터 막히더라고요. 아니, 나는 문과였는데 이런 생물학 전문 용어를 내가 어떻게 알아? 혼자 막 화를 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 부끄러워서 화를 낸 거죠.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아이에게 말을 걸면 아이가 우리말처럼 영어를 습득한다는데 나는 왜 외워도 이 영어 문장들이 외워지지 않을까? 기껏 외웠는데도 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지? 영어 동요는 가사를 보면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기껏 가사를 외웠더니 이번에 발음은 왜 모양인지. 영어 못하는 엄마 때문에 내 아이가 영어를 우리말처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영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오히려 영어에 방해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우리말을 할 때 늘 문법에 맞게 말하지 않거든요. 말이 꼬이기도 하고 사투리도 쓰지만 아이가 우리말을 멀쩡하게 잘 배운 것처럼 영어도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됐을 텐데 꼭 올바른 문법,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니까 말문이 막혔던 거죠. 하는 건 없으면서 고민은 어찌나 많았는지요. 심지어 영어로 뭘 해주지도 않으면서 행여나 영어를 들려줬다가 아이에게 언어 혼란이 오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영어 그림책 읽기 이것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제 뭐 강의하시면 많이 질문하는 부분을 취합해서 써주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표 영어 시작할 때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근데 엄마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못해도 괜찮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처음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고 한 3년 정도는 늘 만성 수면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그림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모르는 단어들 너무 많은데 많이 나와요. 그걸 다 알고 예습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나갈 정도의 영어 공부는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내 영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엄마가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기보다 엄마는 요즘 영어 공부가 어떤 추세를 갖고 있는가를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많이 가는지 안 가는지 요즘 파닉스 교재는 뭐가 유행인지 이 공부를 아이에게 직접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시기 전부터 아이의 영어가 시작되기 한 1년 전부터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영어에 노출되고 있는가를 엄마가 한 1년 전부터 공부하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아이가 지금 영어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 나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엄마 생각에 만약에 6살은 반드시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6살에 영어 가르치려고 봤는데 막 이 집에는 저것도 하고 저 집에는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되면 엄마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이 영어를 찬찬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6살에는 영어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5살쯤부터 어떤 영어를 요즘 애들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파악하는 시간을 아이 영어보다 좀 더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기는 태교할 때 엄마가 영어 교육에 대한 책을 한두 권 읽기를 추천하고요. 아이 나오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아이 나오면 그 책을 읽을 틈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기를 좀 추천드리고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아이의 영어는 절대로 엄마 발음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엄마가 틀린 영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 말할 때 완결된 구조로 한국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투리도 하고.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아이가 영어를 배워 나가니까 네. 엄마가 나 때문에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용기 있게 시작하시면 너무나도 즐거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즐겁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10개가 힘들고 100개의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림책, 특히나 영어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집에서 딸은 6학년 때 이제 외국인들에게 노출이 된 거고 네. 아들은 영어를 2학년 전혀 때. 못하는 상태에서 2학년 때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노출 시기가 딸이 늦어서 생활 영어의 편안함, 본인이 느끼는 편안함은 둘째가 훨씬 더 편하게 느끼거든요. 오. 첫째는 영어를 훨씬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거가 있는데 둘째는 아무렇지 않게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안 되는 단어와 이렇게 어휘력이 누나보다 훨씬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노출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근데 저희 딸이 갈수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그림책 많이 보고 컸으면 꽃봉이처럼 영어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꽃봉이는 구어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 영어 그림책을 통해서. 그런데 구어체가 짧게 말하는 단순 구어체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한국어로 말할 때도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이 막 반영이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영어도 구어체지만 복잡한 문법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뭐 as 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구어체로 as 용법을 둘째는 쓸 수 있는데 첫째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그 용법을 쓴대요. 그리고 뭐 관계 대명사나 이런 거 that, what 이런 거가 문장 속에 복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둘째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얘가 그 문장을 써서 말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인 거죠. 그림책을 통해서. 와, 진짜 그러니까 공부로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그림책으로 자연스럽게 해서 네. 이게 다르다는 거구나. 이게 공부로 배웠으면 그 문장이 입에서 그렇게 쉽게 안 나올 것 저희가 같아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 생각해야 되고 막. 네, 생각해야 되고 손으로 글을 쓸 때는 본문을 쓸 수 있는데 말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문장 잘 못 쓰고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은 그게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자기가 여기에 have pp를 쓰는 줄 모르고 have pp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네, 모른 채 시작을.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 그 표현을 쓴다고 와. 쓰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애들이 영어 그림책을 읽기 시작하고 사실은 몇 년 안 돼서 일어나요. 우리 생각에 10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읽고도 그냥 한 2, 3년만 읽어도 4, 5살은 2, 3년 읽고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2, 3년 그림책을 읽고 이해를 해 나가다 보면 금방 영어 실력이 쑥쑥 자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를 풀면서 문법 공부를 해서 2, 3년 안에 올라갈 수는 없는 수준까지 독서와 그림책을 통해서 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문법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덤이에요, 덤. 그냥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까지 읽기까지 부모와 양육자 혹은 선생님과 나누는 어떤 인간적인 교류들,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열매로 오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져서 영어 실력이 따라온다는 게 저는 이 영어 그림책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나누면서도 또 책을 읽으면서도 꽃님이랑 꽃보이가 엄마한테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노력을 이제 와서 고마워.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마워해요. 왜 어떤 점을 고마워하냐면요. 네.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저희 딸이 굉장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동네에서 중학교를 학구열이 아주 다녔거든요. 네. 네. 높은 곳에서. 이 딸이 자기 반의 애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애들이 프리토킹 다 되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어느 날 저보고 엄마 우리 반 애들 영어 진짜 잘하는데 걔네들이 영어를 싫어하거나 엄마를 싫어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게 되기까지 너무 다들 어렸을 때부터 달려온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달리도록 채찍질을 한 엄마를 싫어하든지 아니면 그 결과로 영어는 잘하게 되었으나 영어에 질려버렸던지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정신 차렸더니 자기가 걔네들하고 비슷하게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문법 시험 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당황했죠. 네. 제귀 대명사 이런 것들은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처음 맞닥뜨리면 아이들이 어떤 영어를 배워왔던 간에 당황하고 그때부터는 공부를 누가 더 많이 했는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딱 중학교 가서 학습이 시작되면서 약간 흔들린다고. 근데 그건 많이 달린 아이들도 똑같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래요? 엄마들이 영어는 영어로 공부해야지 이런 환상 속에서 영어 교과서로 영어를 가르쳐 왔잖아요. 어차피 관계 대명사의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부자적 용법 이런 단어의 낯설기는 똑같구나. 학원에서 막 달린 애나 엄마표로 달린 애나 다 낯설어요. 어차피 그때부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공부 열심히 하고 누가 그 용어를 공부로 익히는가의 문제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엄마들이 더 느긋해져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다 같이 흔들리는데 그때까지 즐겁게 가자 이렇게 그러네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 딸이 엄마한테 좀 고마워 이렇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엄마 너무 고마워라고 했던 얘기는 그 중학교 때 자기가 영어를 싫어하지 않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정말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모의고사 풀 때요. 모의고사 풀 때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많이 아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건 열심히 한 애가 영어 성적이 더 100점 잘 맞죠. 나오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 풀고 이럴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올까요? 이 문장은 ABCD 중에 어느 위치로 들어갈까요? 이 중에서 주제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를 맥락을 알아야 될 때 있잖아요. 문제집으로 공부를 한 애들은 접하는 영어 문장이 대부분 전체 문장의 한 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문학의 한 유명한 구절을 따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사 뉴스 아티클 중에 한 부분을 따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림책이나 아이들 어린이 책들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어쨌든 완결된 구조를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서로 본론 결론을 다 경험을 하잖아요. 네. 서로 경험한 문장의 길이와 이건 비슷하다 하더라도 쟤는 긴 문장의 중간 부분을 경험한 거고 나는 똑같은 분량인데 그게 기승전결을 이룬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문장이 아니라 글의 구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반 그림책 많이 읽어주는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그쵸. 같은데. 꼭 영어 그림책이 아니더라도 그림책 많이 읽고 아이들이 책 많이 읽었을 때 가지는 효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형 요거. 근데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늘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늘 만점 받고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모의고사는 늘 그거보다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정말 학습을 위한 무조건 외우는 공부만 한 한계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책 육아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어른이 돼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글 자체를 접하는 경험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게 글을 쓸 때도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도 자연스럽게 어디쯤에서 힘을 빼고 어디서 강조를 해서 글을 써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타고난 어떤 글 실력 외에 훈련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효과를 보는구나. 이걸 새삼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모의고사 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엄마 최고. 저는 아이들이 엄마표로 즐겁게 영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 가면 그 즐거움이 덧치될 때가 있어요. 공부를 맨날 즐겁게만 하던 애들이라서 어려움을 잘 못 견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때를 위해서 또다시 엄마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어려울 때요. 엄마 비기 싫어서 공부 안 한다. 이 마음이 안 되도록. 생각보다 그런 아이들 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할 때 자기 파괴적으로 사춘기를 하는가. 나 공부하기 싫어. 공부 왜 해야 돼? 공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기 파괴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슬픈 그렇죠. 일이지만. 솔직히 예,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사춘기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 이 혼란함을 사회를 더 알아나가고 이러는 과정으로 건설적으로 풀면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애가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게 저는 엄마표로 무언가를 아이들과 해온 역사에서 가장 거둘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엄마표로 집에서 영어 가르쳤더니 애가 영어를 잘하더라. 아유, 영어 공부 효과로만 보면 저는 전문가 선생님이 학원에서 제대로 가르친 거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이외의 게 너무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른 것들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어떤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것 못지않게 네.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그럴 것 우리 같아요. 엄마의 역사는 어땠고 우리 엄마가 나랑 같이 보냈던 그 시절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로 인해서 행복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애들은 엄마를 또다시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거의 씨앗을 좋죠. 지금 4, 5, 6, 7, 8, 9세에 그림책 읽으면서 대화하면서 같이 영어 노래 틀어놓고 춤추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안 할 이유가 없죠. 영어 진짜. 단어 이거 너무 시시한 거예요. 맞아요. 엄마표 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근데 이거는 아이의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게 좀 있을 거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희 첫째가 아웃풋이 절대로 없는 애였거든요. 영어 입을 떼지 않는 아이라서 6학년 때 캐나다 가서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이 말을 걸었을 때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뒤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네 하고 기쁘지 않았어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배신감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영어를 말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왜 입 다물고 있었니? 엄마를 마음을 힘들게 했니? 네. 네가 이렇게 영어 잘하는 줄 알았으면 엄마가 안 왔다. 뭐 이런 심정이 들 정도로 아웃풋이 없었거든요. 보여지지 않았던 거지. 네, 속으로는 꽉 찼는데. 그게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우리 애랑 엄마표 하는 게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은 일단은 성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뭘 못해줘서 걔가 아웃풋이 없는 게 아니라 애가 아웃풋이 그냥 잘 안 나오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내성적이고. 네. 그리고 완벽주의 애들이 잘 그렇겠다. 아웃풋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틀리고 실수한 거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안아서. 아이들. 저희 집 애가 첫째는 완벽주의라서 정말 아웃풋이 없는 애였고요. 하지만 아웃풋을 하면 완벽하게 하고요. 둘째는 엄마가 영어 그림책만 딱 펴도 와우 이러고 시작하는 애였어요. 끼가 많고. 네. 그래서 제가 네. 둘째 같은 애를 데리고 만약에 엄마표를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탈진하지 않았겠구나. 엄마가 내가 잘 키우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 확신 속에서 계속 나갈 수 있었겠구나. 아웃풋이 없는 첫째 키우느라고 탈진을 그렇게 했던 해서 거구나. 둘째를 약간 방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둘째 아이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러면 나는 어째서 운이 나쁘게 완벽주의 성향 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이렇게 엄마표를 하느라 마음고생을 하느냐. 이게 불행한 게 아니고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성적 나올 때는 또 잘해요. 그러니까 이 장점도 있고 저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랑 영어 공부를 하면서 너무 괴로워요 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엄마 탓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 탓이 아니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부러운 저희 옆집 아이의 단점도 있고 답답해 죽겠는 우리 아이의 장점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목적은 영어 성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달려나갈 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관계, 사랑, 추억 만들기 우리가 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엄마표를 하는 거지. 엄마표가 굉장히 영어 결과에 도움을 주어서 하는 거다. 요 생각만 버려도 훨씬 더 괴로움이 덜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딱 힘을 빼면은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엄마들이 하다가 지치고 애를 잡는다고 하죠.
네. 그런 근데 그 일들이. 마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거 10년 했었기 때문에요. 너무 잘 아는데 어잉. 진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벌써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은주 작가님이 뭐 영어 그림책뿐만 아니라 그림책 육아책도 쓰셨고 또 제가 보니까 아이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육아에 대한 방향성을 책들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어머님들께 한 말씀. 이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한테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결과를 잘 낼 수 있을까? 혹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더 아이와 잘해보려고 이런 팟캐스트 들으실 정도의 부모님들은 이미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와 정말 오늘 좋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은주 작가님과 함께한 영어 그림책의 기적,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작가님과 또 다른 책으로 만나뵐 수 있게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